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흔들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그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관련된 재산 형성 의혹 이게 좀 제기가 되면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직접 박선원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의원님의 기자회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나중에 저희 예, 영상 보니까 조회수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예,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어제 예, 기자회견 열게 된 취지 이거 한번 좀 먼저 듣고 네, 싶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네. 윤석열 등의 내란을 뚫고 성립된 민주정부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금 인수위도 없이 지금 출범을 해야 됩니다. 네. 내란 청산 과제도 있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음, 또 동시에 성장 회복,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과제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장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장관을 임명하려면은 지금 총리가 먼저 임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 그리고 앞으로 여야가 합치를 하려면은 어떤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둘 건가? 음, 공동으로 법안을 통과는 어떻게 할 건가? 네. 추가 경정 예산은 무엇을 편성하는 게 좋을까? 아,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마치 대통령실에 가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보시니까 아무것도 없고 음, 정말 텅 빈 무덤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발목 잡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2002년에 뭐 선거 때 어땠다 하는 부채를 부채. 갚았냐 안 예, 예, 갚았냐 그 얘기. 정치 자금냐 하는데 이미 다 해결할 것 해결했고 처벌받을 것 처벌했고 음, 본인이 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뚫고 온 세월 아닙니까? 네. 그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이렇게 체면을 손상시키고 네. 마치 이재명 정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구정물을 퍼붓는 듯한 그런 행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음, 그럼 정작 본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주진우 의원이 그 청문위원이거든요. 네. 청문위원인데 아니 무슨 아빠 찬스 없어 서러워 어떻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예? 음, 김민석 후보자가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다 겪으면서 그 자라난 아들이 네. 지금 스스로 유학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음, 돈 200만 원 재산 신고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네.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4천만 원, 물경 370배가 많더라고요. 370배가 많다. 예, 근데 그런 아들은 뭐고 그런 네.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7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공무원이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까? 검사 음, 월급이 그렇게 많습니까? 쓰고 나면 예금할 거 잘해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정책 지금 청문회가 돼도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네. 이렇게 흙탕물로 끌고 가냐 하는 음,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박선원 의원님이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 지적하시니까 많은 예, 국민들께서 예, 맞다. 맞아. 왜 예, 이렇게 청문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가운데 예, 함께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 회복하고 경제 회복하고 또 내란 중시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장애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예, 거고 그 예, 지금 SNS상에서 이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들 재산 이 부분 이게 예, 많은 분들이 진짜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네, 아들 재산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네. 그 아니 그 부분 아빠 찬스가 뭐 아빠가 스폰서냐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뒤진우 씨가 맞아요. 김민수 후보자에게. 예. 그럼 이건 할아버지 찬스입니까? 아빠 찬스입니까? 엄마 찬스입니까? 이게. 그것도 20여 개가 넘는 그 계좌 음. 다른 은행 예, 분산해 가지고 이거 쪼개기 음. 증여도 아니고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 정말 이 청문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정책 노선 음.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로, 긍정적인 기회로 승화시킬 그런 노력을 음. 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정당이? 예. 그런 내란 모습을 정당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음. 예. 그게 보이지 그 않고 본인한테 있다. 그 좋을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청문위원 중에 곽규택 의원도 청문위원이에요, 저쪽 국민의힘에. 네. 곽규택 의원이 1 년인가 검사 생활이 빨라요. 음. 고시가 먼저 됐나 봅니다. 네. 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일찍 검사 관두고 나와서 변호사를 했어요. 음. 근데 곽규택 의원은 재산이 10억 이에요. 네. 공무원만 쭉 한 검사 출신 주진우는 변호사를 잠깐 하긴 한 것 같은데 음. 70억이고 현금성 재산이 30억이고 그중에 20억이 예금이고 네. 그 20억 가운데 야. 7억 4천 8천이 지금 아들 계좌에 약 20여 개의 분산돼서 계좌에 쪼개져 예. 있잖아요. 하하.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민석 후보는. 이미 음. 책임질 거 다 지고 빚 갚을 거 다 갚고 네. 나이 62세 지금 부인 거 합쳐서 전 재산 2억인 사람한테. 그걸로 다 비교가 되고 뭐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네.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댓글까지 올리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의 이제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전해 드릴게요. 예.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부터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근거 없는 국제에 예. 예. 그리고 박선은 네. 의원을 향해서 무엇을 네. 근거로 또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느냐,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검증 자격이 달라진다는 건 황당한 궤변이다. 지금부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그 세금 낸 거 다 반론하시겠습니까? 공개하고 네. 그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공개하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네. 배우자를 두 분 다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마치 봐주는 것처럼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네. 무슨 뭐 소득 증명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음. 똑같은 수준으로 하시면 되죠. 네? 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미 관보에 다 나온 거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세금 냈으면 얼마나 냈다고 공개를 하시고 네?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누가 스폰서인지 공개하세요. 네. 네. 따뜻하다면은 공개해라. 그러면 네. 의혹이 없다고 하니까 공개해라. 떳떳하다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 같은 수준으로 공개할 용의가 다 있습니다. 저는 예. 뭐 워낙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네. 예, 공개를 해라라는 네.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냐 이거예요. 이게 이 중차단 시기에 지금 네. 대통령 해외 나가 계셔서 지금 G7에 가셔서 이렇게 우리 국가에 대한 새로운 면모,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중동에서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하고 있고 네. 호르무즈 해변이나 이런 데서 유조선이 지금 폭파되면 그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유가가 지금 120달러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판에 있어요. 예.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서 이 경제와 안보 위기를 돌파해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셨기에 이 전 세계가 어수선한 판에도 남북한 간에 다시 뭐 군사 긴장이 고조된다든지 그런 거 네. 없어져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남북한 관계가 갑자기 평화 관계로 변전했잖아요. 네. 이런 이재명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경제를 살리고 회복과 성장을 해야 되는 이 시기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김민석 후보자가 쓴 퇴수 일기라는 책도 있고 삼승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소위 정치자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갚았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청문회 때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근데 장외에서 벌써 10일 가까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헐뜯으면서 그러면 자신들은 청문위원이니까 아무 말 막 해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음흠. 똑같이 책임짓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네. 의원의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께서도 반박을 네. 해주셨고, 근데 이 저희가 이제 주진우 의원 얘기는 저희 다음에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 이것도 좀 여쭙고 네. 싶습니다. 김용현이 이제 다음 주면은 풀려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국민들 너무나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의원님은? 네, 이미 이 4월 4일 파면이 되고 우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에 망정이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까? 네. 파면이 안 됐다든지 이재명 후보를 그야말로 후보 자격도 박탈시켜 가지고 기호 1번 없는 선거 치르려고 대법원까지 획책했고 겨우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놨는데 지금 이게 내란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김영현을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김영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박세현 그 특수본부장이랑 애초에 수사할 때부터 증거인멸 다 된 핸드폰 이거 지울 시간도 다 주고 이러면서 경찰이 이 구속하기 전에 검찰이 데리고 와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특검을 통해서 네. 구속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그 기소를 하면서 구속을 해야죠.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공수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현재 방첩사의 그 문건 작성 그러니까 현 연관 고위 장성까지뿐만이 아니라 네. 이미 전역한 전 그 장군들 출신들까지 전부 성분 분석하고 해서 마치 이거는 그 수집해서 그 처리하는 그 준비 작업에 비추어지는 블랙리스트 작업을 한 거를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그거는 뭡니까? 그것은 곧 노상원의 수첩에서 5,000명에서 6,000명까지 이 죽이려고 했던 계획 안에 전직 그 고위 장성들 포함되어 있어요. 뭐 합참 의장이니 뭐니. 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즉 죽이겠다는 대상이 다 포함된 그 준비의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용현의 방첩사의 여인용 노상원까지 싹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추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건들이 있었는데 추가 기소하고 그러면서 예. 구속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뭐 하고 있었냐 그동안 네. 재판 진행하는 동안. 아니 지난번에 또 계속 그랬습니다만 마치 예.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냐. 예. 지기현과 함께 이 공소를 나중에는 유지할 생각이 없는 듯한 태도를 계속 보였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대검차장도 그 나와서 예.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 오히려 공소 유지보다는 뭐 문제가 좀 있지 않냐는 식의 발언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정권 교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정권 교체한 이후에도 김용현이 풀려나서 지금 뭐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과 또 만나는 모습을 아무도 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난다고 해도 체포가 안 되면. 아니 이제 그 사건 관계자를 접촉하지 못한다는 게 소위 이제 그 조건 보석 보석에 이제 들어있긴 하지요. 근데 보석을 난 안 받아. 나 보석 안 할까. 보증금 안 내고 그냥 풀려날래. 그 얘기를 김용현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라는 바로 수사해야죠. 예. 특검에서 바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바로 김용현 불러다가. 이제는 또 특검에 이제 검찰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특검이 출범하니까 특검이 발빠르게 수사해서 김용현부터 조사하면 되죠. 할 게 많습니다. 할 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 이 사안도 이제 박선원 의원과 함께 다음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좀 빨리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연결만 잠깐 해봤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 박선원 의원은 많이 좀 응원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힘의 뭐 공세가 또 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종일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어떻게 경제를 되살려 나가고 또 김민석 후보 본인이 워낙 어려운 시기를 겪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음. 그래서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네. 그런 정책에 최대한 방점을 둘 겁니다. 음.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흙탕물 튀기기로 나가면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우리가 음. 김민석 후보부터 우리가 막히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이 지적,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또 김용현 이 풀려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